주방에 나가면 제가 막 조리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영양사님이 뭘 알아, 우리는 주방에서 10년 넘게 일하는 사람 우리가 더 잘 알지 이러시면 저는 우리가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 점심시간이잖아요. 그만큼 점심 메뉴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맛있는 메뉴가 나오면 오전 내내 기다려지기도 합니다. 한때 유퀴즈의 명품 급식을 만든 김민지 영양사님이 나와서 화제가 되기도 했죠. 평소에 급식으로는 잘 먹기 힘든 캐비어, 랍스터, 마라샹궈 등 다양한 특식을 제공해서 보는 이들의 부러움을 샀습니다. 이렇듯 영양사들은 식단 메뉴를 고민하고 식단표를 짜는 등 배식 전체를 컨트롤하는 일을 담당합니다. 매일매일 급식을 짜야 하면 아이디어도 고갈될 것 같은데 대체 어떤 기준으로 식단 메뉴를 고르는 것일까요?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으로 식단표를 짤까요? 이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영양사의 세계에 대해 알아보고자 직접 명품 급식의 창시자를 찾아가 봤는데요. 파주중과 세경고를 거쳐 현재 GS그룹에서 근무하고 계신 김민지 영양사님을 인터뷰해봤습니다. 위주로 짜게 되지 않을까 하는 궁금증이 있거든요. 네. 혹시 어떤 편이신지. 근데 사실 이게 좀 어느 반은 맞고 좀 공감이 어느 정도 되는 게, 사실 영양사님 바뀌면은 메뉴가 많이 바뀌는데 아무래도 영양사님께서 자기가 선호하시는 메뉴나 좀 그런 쪽으로 작성하시는 게 있으세요. 예를 들면 좀 매운 걸 선호하지 않으면 그 메뉴는 좀 전체적으로 매운 메뉴가 없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치즈를 좋아해서 메뉴에 막 치즈 타르트, 뭐 치즈 메뉴를 많이 넣었었는데 애들이 좀 치즈 좋아하시죠? 이걸 알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아무래도 영양사님의 선호도에 따라서 메뉴는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 그래도 최대한 다양하게 작성하려고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때도 그럼 발주의 허들이나 이런 걸 뚫으셔서 진행하실 수 있어요? 사실 제가 랍스타로 뭐 이렇게 막 부귀영화 누리고 내가 랍스타로 유명해져야겠다 이러려고 제공한 게 아니라 아이들이 소리함에 랍스타가 먹고 싶다고 적어준 거예요. 근데 그럼 랍스타를 나 어떻게 해줄 수 있지? 이 아이들한테 언제 해줄 수 있지? 그런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고, 태어나서 저조차도 랍스타를 먹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노량진 수산시장에도 가서 랍스타의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꼬리, 몸통, 뭐 삶아진 거, 생 너무 많기 때문에 가서 일단은 무턱대고 정보를 수집했어요. 이게 언제 저렴하고 어떻게 조리해야 되고. 거의 1년의 시간이 걸려서 랍스타를 제공하게 되었는데 아무래도 처음 랍스타를 제공하기 때문에 걱정도 되게 많이 했어요. 악몽도 진짜 많이 꾸고, 조리사님이랑 미리 랍스타를 시켜서 식판에 담아보고 플레이팅도 해보고 진짜 셰프님들 초청해가지고 어떻게 하면 맛있는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는 랍스타 처음 제공했을 때 정말 완벽하게 조리 실수도 없이 제공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있을 막 1, 2년 전에 충분히 있었을 것 같아요. 네, 있었어요. 주방에 나가면 제가 막 조리사님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말씀하시면 영양사님이 뭘 알아, 우리는 주방에서 10년 넘게 일하는 사람 우리가 더 잘 알지 이러시면 저는 온 지도 얼마 안 됐고 인수인계도 안 봤으니까 뭘 알겠어요. 그래서 이러다가 그 소통을 하려면 저도 주방 돌아가는 걸 알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면 1년 동안 주방에 나가서 계속 서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고 이분들은 어떤 업무를 담당하시고 그런 거를 보다 보니까 저도 이게 눈에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너무 하고 싶은 메뉴가 있는데 여사님들이 그거는 영양사님 진짜 이거는 우리가 웬만하면 해주지만 그건 도저히 안 된다 이러시는 메뉴가 있으세요. 포기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러면 밤새서 다 해놓고 있었어요. 종이컵에 스티커를 붙인다던가 그런 것들은 밤새서 할 수 있는 작업들이 있어서 실무사님들이 진짜 영양사님 진짜 독하다, 진짜 영양사님 너무너무 독하다 그렇게 웃으면서 말씀해 주셨는데, 왜 영양사님이 이렇게 힘든 메뉴하고 이랬을 때 잘 이렇게 협조해 주시고 하냐 했을 때 이런 메뉴를 무조건 해라가 아니라 같이 식당 입장에서 도와주고 협업을 해주시기 때문에 조리사님들이 어쩔 수 없이 하게 된다 이런 인터뷰를 봤었는데 진짜 아찔했던 발주 잘못했던 부분도 있으시죠? 네, 진짜 제가 생각하고 싶지도 않은데 제육볶음인데 여사님들께서 고기가 어딨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기요? 고기는 여기 당연히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깜빡하고 고기를 안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진짜 대형 사고여서, 왜냐면 11시 급식이기 때문에 그때는 정말 아무리 고기를 구해서 들어온다고 해도 이미 늦은 거거든요, 사실. 그런 경우에는 뭐 업체에 부탁해서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 제품을 들어와서 제공한다던가 학생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급식 시간을 늦춘다던가 이런 것도 있었는데, 뭐 제육볶음이었는데 고추장을 안 시킨다는 그런 거는 좀 귀여운 실수거든요. 그럴 때는 뭐 냉장고에 그때 마침 뭐 휘핑크림, 뭐 샤워소스, 치즈 여러 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럼 우리는 피자 불고기를 조리사님이 나가보면 어떠냐고 했는데
오히려 그게 전화해보게 돼서 반응이 폭발적이었고 아이들이 너무 맛있다고 시그니처 메뉴가 됐던 사례도 있어요. 네. 누가 이런 말을 해줬다. 아, 네. 제가 학교에 있었을 때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아무래도 시골 쪽에 있다 보니까 학생들이 다양한 메뉴를 접해보지 못한 것도 있었고, 좀 어려운 친구들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느 날 이제 퇴근하려고 하는데 급식실에 찾아와서, 선생님 오늘 식사 너무 감사했다고 편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맛있게 먹었냐, 뭐 고맙다. 저도 이렇게 말을 했는데, 저희가 매달 생일 축하의 날을 운영하는데, 한 번도 생일상이나 이런 걸 받아본 적이 없었는데, 여기 와서 생일상을 받았다고 하는 거예요. 아이들은 이렇게 한 끼 식사로도 정말 좋은 추억을 제가 만들어줄 수 있구나 되게 보람을 느꼈고, 지금까지도 저는 아이들이랑 연락하고 지내고 있어요. 최근에도 만났었고. 네, 이렇게 김민지 영양사님을 인터뷰해봤는데요. 김민지 영양사님은 영양사로 근무한 지 10년이 넘었지만 사람들이 맛있게 식사하는 모습을 보면 큰 보람과 행복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렇게 먹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행복한 급식이 바로 명품 급식 아닐까요? 더 궁금한 직업의 세계가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두더지기 파헤쳐드립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빠이!